이번에는 문제의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22셀에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ABS와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22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절대값으로 표시된 총액의 차이입니다. ABS와 서미프 함수 중에서 숫자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함수는 ABS 함수입니다. 그래서 ABS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ABS 함수의 안쪽에 서미프 함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ABS 함수부터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함수는 인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제품명의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BS 함수의 인수란에는 제품명의 세탁기와 냉장고인 총액 차이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서미프 함수를 두 번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는 제품명의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는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총액에서 냉장고 총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 제품명의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프 함수는 조건이 적용될 범위와 조건,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조건이 적용될 범위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명의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세탁기가 되고 이 조건이 적용될 범위는 세탁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품명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 1에서 제품명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제품명은 A3에서 A11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서미프 함수의 조건이 적용될 범위 안에는 제품명 영역인 A3에서 A1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제품명이 세탁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란에는 세탁기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 세탁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총액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 1에서 총액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액은 23에서 21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서미프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총액 영역인 23에서 2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조건이 적용된 범위와 조건,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를 모두 서미프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서미프 함수의 조건이 적용될 범위 안에는 제품명 영역인 A3에서 A11이 들어가게 되고 조건 안에는 조건인 세탁기가 입력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총액 영역인 23에서 21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서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식은 방금 전에 구한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에서 조건만 세탁기에서 냉장고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서미프 함수의 조건이 적용될 범위 안에는 제품명 영역인 A3에서 A11이 들어가게 되고 조건 안에는 세탁기 대신에 냉장고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자, 총액이 있는 총액 23에서 2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한 두 개의 서미프 함수를 ABS 함수의 인수에 넣어주게 되면 자, 가장 앞쪽에는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을 계산하는 서미프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뒤쪽에는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을 계산하는 서미프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서미프 함수의 사이에는
마이너스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수식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22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ABS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A를 입력을 하고 ABS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ABS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란에는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sumIf 함수를 사용해서는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SU를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sumIf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sumIf 함수의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조건이 적용될 범위인데요. 지금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세탁기가 되겠고 조건이 적용될 범위는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명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sumIf 함수의 조건이 적용될 범위 안에는 제품명 영역인 A3에서 A1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sumIf 함수의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sumIf 함수의 조건은 세탁기입니다. 이 세탁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조건을 입력한 다음 콤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sumIf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명이 세탁기인 제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총액 영역인 23에서 21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sumIf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ABS 함수의 인수는 제품명이 세탁기와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 차이이기 때문에 세탁기의 총액에서 냉장고의 총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총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은 앞쪽에서 입력한 sumIf 함수의 수식에서 조건만 세탁기에서 냉장고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sumIf 함수의 수식을 모두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수식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만 삭제를 하고 냉장고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ABS에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세탁기와 냉장고의 총액 차이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1과목과 2과목, 3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이에 있는 불합격을 합격 여부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if와 and, average,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4개의 함수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2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K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 2, 3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과목별 점수와 평균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if와 and, average, count, if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값, 이 문제에서 조건은 과목별 점수와 평균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면 되고 나머지 함수들은 if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과 인수1, 인수 2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if 함수의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란에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면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인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 60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과 조건 사이를 보면 이면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조건과 조건 사이에 무엇이거나 무엇이면서가 입력되어 있는 조건은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결과를 표시하는 AND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AND 조건은 AND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AND 함수의 인수 1에는 조건 1에 해당하는 수식을 입력하면 되고 인수 2에는 조건 2에 해당하는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AND 함수의 인수 1에는 조건 1에 해당하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라는 수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1, 2, 3 과목 중 40 이상이 3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균 60 이상은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AND 함수의 인수 1에는 count if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AND 함수의 인수 2에는 average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1, 2, 3 과목이 40 이상인 개수를 구한 다음에 뒤쪽에 는 3을 입력을 해서 이 40 이상이 3개인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 뒤쪽에 60 이상을 입력을 해서 자, 평균이 60 이상인지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ount if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count if 함수의 수식은 범위와 조건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count if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지금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로는 자, 1, 2, 3 과목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표 2에서 현재 우리는 K3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서 1, 2, 3 과목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1, 2, 3 과목은 H3에서 J3 영역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count if 함수의 범위 안에는 1, 2, 3 과목 영역에 해당하는 H3에서 J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count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란에는 40 이상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40 이상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범위와 조건을 모두 count if 함수에 입력하게 되면 범위 안에는 1, 2, 3 과목 영역인 H3에서 J3이 들어가게 되고 조건 안에는 40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는 3을 뒤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균을 구하는 average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는 범위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1, 2, 3 과목에 해당하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범위로는 1, 2, 3 과목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 2에서 현재 우리는 K3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고 사명에서 1, 2, 3 과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1, 2, 3 과목은 H3에서 J3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average 함수의 범위 안에는 1, 2, 3 과목에 해당하는 H3에서 J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average 함수에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average 함수의 범위 안에는 1, 2, 3 과목 영역에 해당하는 H3에서 J3 영역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뒤쪽에 60 이상을 입력을 해서 평균이 60 이상인지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count if 함수와 average 함수의 수식을 AND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먼저 AND 함수의 인수 1에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에 해당하는 count if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AND 함수의 인수 2에는 평균이 60 이상에 해당하는 average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것은 if 함수의 조건인데요. 자, if 함수의 조건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f 함수의 인수 1에는 앞에서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합격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합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합격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자,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해야 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2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불합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조건과 인수 1, 인수 2를 모두 if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이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K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란에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인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and와 average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먼저 and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AN을 입력을 하고 and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and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an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인수 1에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인 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OU를 입력을 하고 count if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ount if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1, 2, 3 과목이 4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의 범위란에는 1, 2, 3 과목에 해당하는 H3에서 J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count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1, 2, 3 과목이 4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란에는 40 이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40 이상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까지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count if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는 3을 입력을 해서 1, 2, 3 과목의 40 이상인 개수가 3개인지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이번엔 두 번째로 and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nd 함수의 인수 2에는 평균이 60 이상인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평균은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average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AV를 입력을 하고 average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average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1, 2, 3 과목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범위란에는 1, 2, 3 과목에 해당하는 H3에서 J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average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평균이 60 이상이란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의 뒤쪽에 60 이상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and 함수의 인수 1과 인수 2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and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if 함수의 조건입니다. 조건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if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f 함수의 인수 1에는 방금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1, 2, 3 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 1에는 합격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합격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해야 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불합격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f 함수에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각각의 영역에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K3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회원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일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가입일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 먼저 연도는 2000의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더한 값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은 회원번호의 세 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1은 회원번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데이터와 미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세 함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26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일자를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가입일자에서 연도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지정을 하고 월은 회원번호의 세 번째 자리, 1은 회원번호의 다섯, 여섯 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연, 월, 1로 표시된 가입일자입니다. 데이터와 미드, 레프트 함수 중에서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는 데이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미드와 레프트 함수는 데이터 함수의 안쪽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데이터 함수부터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수는 연, 월, 일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데이터 함수의 연은 연도를 의미하죠. 그럼 먼저 연도를 구하는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입일자는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연도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00은 숫자 2000을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직접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텍스트의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하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와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3을 보면 현재 우리는 2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행에서 회원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회원번호는 16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원번호의 두 자리이기 때문에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텍스트와 개수를 레프트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함수의 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함수의 월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일자에서 월은 회원번호의 세 번째 자리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곳 역시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텍스트의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하는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드 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그리고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3에서 현재 우리는 2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고 16행에서 회원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회원번호는 A16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로는 세 번째를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작 위치란에는 숫자 3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다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세네 번째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원번호의 두 자리이기 때문에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를 미다함수에 각각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함수의 1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함수의 1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일지에서 1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이건 역시 미다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미다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다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3에서 회원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회원번호는 A16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다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다함수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란에는 5번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란에는 숫자 5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다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 즉 회원번호의 두 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를 차례대로 미다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함수의 연, 월, 일에 대한 수식을 구했는데요. 이것을 모두 데이터 함수에 차례대로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 함수의 연도 안에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지정하는 수식이 입력되게 되고 데이터 함수의 월 안에는 회원번호의 세네 번째 자리를 지정하는 수식이 입력이 되고 마지막 1 안에는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를 지정하는 수식이 입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일자를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입력한 수식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입력할 첫 번째 셀인 26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D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데이터 함수의 연도인데요. 가입일자에서 연도는 2000 플러스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 2000을 직접 입력을 하고 플러스를 입력한 다음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레프트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있는 A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로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데이터 함수의 연도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함수의 월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일자에서 월은 회원번호의 세네 번째 자리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미드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을 입력을 하고 미드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미드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세네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는 회원번호가 있는 A16셀을 클릭을 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시작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세네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 안에는 숫자 3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회원번호의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월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함수의 1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일자에서 1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건 역시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미드 함수를 먼저 입력한 다음 첫 번째로 테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5, 6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선 안에는 회원번호가 있는 A16셀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시작 위치와 개수를 한 번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회원번호의 5,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숫자 5를 입력을 하면 되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개수 안에는 숫자 2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함수의 닫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입일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수식은 각각의 셀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26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는 표 4에서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K25셀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건은 K28에서 K29 영역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되고 dCount와 dAverage, dSum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세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K25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합계입니다. dCount와 dAverage, dSum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 이 문제에서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인 것이네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는 dSum 함수입니다. 그래서 dSum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dSum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 함수는 범위와 열번호 조건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조건은 필드에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K28에서 K29 영역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영역의 첫 번째 셀에는 그 조건이 속해 있는 필드의 필드명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4에서 홍보부가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필드명은 부서명이네요. 그래서 K28셀에는 부서명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명 아래에 있는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조건인 홍보부를 K29셀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4를 보면 K28에서 K29 영역에 지금 보는 것처럼 부서명과 홍보부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입력한 다음 dSum 함수의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dSum 함수의 범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4에서 표 전체 영역을 확인해 보면 표 전체 영역은 G15에서 K24 영역이네요. 그래서 dSum 함수의 범위 안에는 G15에서 K24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dSum 함수의 열번호를 확인해 보면 이 열번호에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번호 안에는 자, 범위에서 기본급이 위치해 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4에서 기본급이 몇 번째 열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열번호 안에는 숫자 5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dSum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인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K28에서 K29 영역에 미리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조건에는 K28에서 K29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범위와 열번호 조건을 자, dSum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작성한 수식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K28에서 K29 영역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K28 셀에는 조건이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부서명이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은 홍보부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표 4에서 홍보부가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필드명은 부서명이네요. 그래서 K28셀에 부서명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부서명을 입력할 때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H15셀을 선택을 하고 내용을 복사한 다음 K28셀을 선택한 다음 붙여넣기 해서 부서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K29셀에는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조건은 홍보부이기 때문에 역시 표 사이에 있는 홍보부를 하나 선택한 다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K29셀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홍보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조건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뒷섬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식을 입력할 K25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뒷섬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DS를 입력을 하고 뒷섬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뒷섬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뒷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의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뒷섬 함수의 범위 안에는 표 전체의 영역인 G5에서 K24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뒷섬 함수의 열 번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열 번호는 안에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기본급이고 이 기본급 범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뒷섬 함수의 열 번호는 안에는 숫자 5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뒷섬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조건은 조금 전에 우리가 K28에서 K29 영역에 입력을 했죠. 그래서 조건 안에는 K28에서 K29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섬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각 창고마다 저장되어 있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 사용 일수와 나머지를 사용일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일수와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사용 일수가 15일이고 나머지가 8인 경우 사용 일수를 먼저 입력한 다음 나머지는 가로를 묶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모드 int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29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 사용 일수와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한 사용 일수와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일수와 나머지는 각각의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추출한 다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두 결과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용일수를 구하는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일수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눈 결과값에서 몫만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int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머지는 총 저장량에서 1일 사용량을 나눈 결과값에서 나머지만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입력할 수식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 중에서 먼저 사용일수는 int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드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일수와 나머지 사이에 있는 1과 열기 가로는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1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일수와 나머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앞뒤에 AND 연산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남음도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남은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모드 함수의 결과값과 연결하기 위해서 사이에 AND 연산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nt 함수와 모드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일수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함수는 인수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int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일수로 이 사용일수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5를 보면 현재 우리는 이 29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행에서 총 저장량과 1일 사용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 저장량은 C29셀에 입력되어 있고 1일 사용량은 D29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 함수의 인수란에는 C29 나누기 D29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int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mode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mode 함수는 인수 1과 인수 2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mode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면 mode 함수의 인수 1에는 나눠지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나머지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눈 값 중에서 나머지만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나눠지는 값은 총 저장량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의 29행에서 총 저장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 저장량은 C29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de 함수의 인수 1에는 총 저장량이 입력되어 있는 C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mode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mode 함수의 인수 2에는 나누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값 안에는 1일 사용량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5의 29행에서 1일 사용량은 D29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de 함수의 인수 2에는 1일 사용량이 입력되어 있는 D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인수 1과 인수 2를 mode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t 함수와 mode 함수의 수식을 각각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 입력한 수식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이 29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일수를 구하는 int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n을 입력을 하고 int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nt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사용일수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총 저장량이 입력되어 있는 C29셀을 클릭한 다음 나누기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1일 사용량이 입력되어 있는 D29셀을 클릭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nt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사용일수 뒤쪽에 있는 1과 열기 가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하는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 1과 열기 가로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1과 열기 가로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mode 함수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AND 연산자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mode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ode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5를 입력을 하고 mode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mode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mode 함수의 인수 1에는 나눠지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나머지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으로 나누는 값 중에서 나머지만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나눠지는 값 안에는 총 저장량이 입력되어 있는 C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mode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mode 함수의 인수 2에는 나누는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mode 함수의 인수 2에는 1일 사용량이 있는 D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mode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음과 닫기 가로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 먼저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남음과 닫기 가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식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각각의 셀에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저는 이 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적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